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 강의를 맡은 이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낙양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국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낙양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제일 중요했던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최사의 딸이자 세종의 후궁인 명의 궁이 친정 조카 민의 집인 이곳에 와서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선왕조실록, 그러니까 세종실록,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실전 인물이죠. 최 씨를 명의 궁주로 봉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여기에는 궁궐이 없으니까 궁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궁자 들어가는 마을이 꼭 뭐와 관련해서 궁과 관련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궁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찾아보니까 궁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이렇게만 하도 다 궁촌, 궁말 이런 이름들이 붙어요. 자, 궁말과 관련된 지명을 몇 개를 찾아봤어요. 궁동, 그러니까 강북구 번동 아랫벌리에 있던 마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창녕위군이라는 제실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게 바로 궁동이고, 궁뜰, 그러니까 연희궁이 있던 마을이라서 이제 그렇게 불렀다. 뭐 궁동, 궁말, 이거는 진짜 뭐와 관련해서 궁과 관련돼서 있는 지명이고, 성북구에도 보면 궁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조선 세종 때 아들인 광평대군과 그 아들 영순군이 대를 이어 살았고, 그 일가를 모신 뭐가 있어서 사당이 있어서 이러한 마을이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평구 가련동에도 보면 궁말이 있는데, 이거는 서원흥 부근에 능의 관리소가 있어서 마을 이름이 궁동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궁궐이 아니라 궁과 관련된 그런 사람이 살았거나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궁동이나 궁말, 궁촌, 이런 지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궁말 어디냐면 또 충청도에 보니까 궁말 있어요. 단종의 생모예요. 생모가 살던 당진시에 있는 단종의 생모인 현덕 왕후가 출생했다고 전해진 마을이 궁말인데, 궁말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궁인이 살았던 마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디지털 당진문화대전에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궁인이 살았다 이런 거고, 또 궁말은 그 광명시에도 있는데, 이건 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토지가 메마르고 천수답이 많아서, 그러니까 주민 생활이 궁핍하다, 그래서 궁말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조가 화성으로 능행을 갈 때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궁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거는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없었던 그런 내용이고, 대부분은 뭐 왕이나 뭐 궁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다 궁말, 어떤 궁과 관련된,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궁이 살던 마을이나 어떤 궁인, 왕,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궁촌, 궁말 이런 것들이 지명이 유래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궁말은 마을에 국화꽃 혹은 들국화가 많이 자생하여, 궁말이 있는데 이제 이게 국화적이죠. 궁말에서 어떻게 되냐면 궁말로 라고 하는 건데, 찾아보니까 이거 반대 쪽은 있던데, 이렇게 궁말에서 궁말로 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궁말과 관련된 지명 찾아보니까 여러 지역에 국촌리가 있었고, 국자 들어가는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궁말은 국화꽃이 활짝 피어서 붙어진 그러니까 지명이라고, 명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원에도 보니까 국말이 있었는데 그 유래를 좀 모르겠더라고요. 당진시에도 보니까 진관리에 국말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원래 여기 이제 이 당진시에는 국말은 원래는 구석마을이었대요. 구석 안쪽에 있는 구억마을이었는데 이게 저기서 이제 국말로 변했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오리골이 있는데 오리골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옥지에서 이곳까지 몇 리? 오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리나무가 많아서 라고도 하고 또 뭐냐면 개울에 뭐가 오리가 내려앉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낙곡 진익하니 북에 이게 오리더라고요. 이게 오리. 한자가 오리예요. 오리. 오리라는 표적을 놓아서 오리골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오리골 있지 않습니까? 오리골. 이렇게 좀 몇 개 얼마 안 남았죠?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오리골을 찾아봤어. 그러니까 의정부시에 보니까 뭐가 많냐면 오리골이라는 게 좀 많아요. 보니까 가능동에는 뭐가 있냐면 오리골, 가능동에 오리나무골, 밀락동에 폐팝골이 있는데 이거 폐팝 나무가 있어서 많이 했는데 나중에 오리나무가 자생하면서 뭐를 바뀌었냐면 오리나무골로 바뀌었고, 장암동에 보니까 오리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 이게 뭐냐면 오리 한 마리가 앉을 만한 아주 조그만 봉우리, 조그만 봉우리. 그래서 오리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고산동에 오리뜰이 있었는데 오리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오리와 관련된 것들이 의정부만 해도 몇 개가 있더라. 그래서 대부분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오리나무나 오리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여기서 했던 거리가 오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여기서 오리골 얼마나 가요? 그러면 오리야 오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경험상 보면 거기 담배 한 대 필거리야. 담배 한 대 거리 필거리라고 믿고 이제 가면 생각보다 무지장 멀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오리를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심리 절반인 오리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거리 개념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10리, 뭐 20리 이렇게 하지 오리 10리 이렇게 보는 그죠? 10리, 20리, 뭐 100리 뭐 이런 적이지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리나무 아니면 오리와 관련된 게 많다. 다른 지역도 보니까 청주시에도 보면 그 신평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리동이 있더라고요. 오리골. 여기는 오리가 많아서. 또 그 뭐 귀래리 오리골이 있는데 오리골이 있고 뭐 보은군에도 보니까 오리골이 있는데 여기는 또 오리나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또 보은군에도 보니까 오정리 오리골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오리나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로 오리나무 아니면 오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출처에 보니까 뭐 또 그러면서 하나 의문을 던진 게 뭐냐면 지명의 형태가 아니냐. 오리골이라는 게 어떤 지명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리와 오리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다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오리골이라는 게 지형 형태가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의구심이 드는데 확신은 없어요. 어쨌든 여태까지 보면서 지명을 찾아보면 오리골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오리나무 아니면 오리와 관련된 게 제일 많았다. 자, 그 다음에 오리골에 일제강점기 때 여기서 금이 나온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여기 금을 캤다고 하는데 금이 나왔다 안 나왔다? 금이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리골이 안 나왔대요. 자,
마을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9개에서 이제 여기서 3개 빼면 6개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몰이라고 했는데 방화마을 앞에 몇 집이 살던 동네래요. 지금 현 밀락 2주구 아파트 단지가 끝나는 지점에 식당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좌우 일대가 바로 고창몰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창몰이 뭐냐 명확하게들 모르세요. 근데 다른 쪽에 보니까 고창몰이, 그러니까 고창몰이 아니라 고창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라는 데가 있는데 왜 완창리냐면 황곡을 저장하던 사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근데 여기 자연마을 중에 하나 보니까 고창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황곡을 저장하던 사창이 있어서 고창마을이고 뭐 봉화동, 세터 이런 자연마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고창몰도 몰이라고 발음하셨는데 이게 마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의정부에 보면 뭐가 많았냐면 땅이 많아가지고 농사들을 많이 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돼? 창고에다가 저장을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맞을 수도 있다. 기록은 없지만. 자, 그다음에 방화골. 방화골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꽃과 관련된 거예요. 벌말, 그러니까 동북 쪽에 있는 마을, 지금의 오리타운 근처래요. 지금 그 오리타운 근처가 그 방화골인데 진달래가 많이 폈다는 거죠. 꽃이 많이 펴서 방화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윗방화골, 아랫방화골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방화동이라는 건 다른 동네도 되게 많죠. 근데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주로 다 꽃과 관련되어 있어요. 강서구에도 방화동 있죠. 이 지역에 개화산 옆에 있는 데서 유래되는데 개화산은 뭐냐면 산의 형태가 뭐 꽃이 핀 형태. 그러니까 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방화동 뭐 이북에다 보니까 방화동이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연꽃 같아서 방화동이라고 하고 뭐 다른 동네 또 보니까 황해도에 또 방화동이 있는데 이것도 꽃이 많이 폈다 해서 방화동. 그러니까 방화동은 다 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레방아는 방아동. 물레방아는 방아. 꽃은 방화. 꽃화자. 그래서 여기 벌말 나왔으니까 자, 벌말은 국말 북동쪽 벌판에 있는 마을. 그래서 뭐다? 벌판에서 뭐가 됐다? 벌말. 벌판에 있는 마을. 우리가 들을 갖다 옛날에 뭐라 그래요? 벌이라고 하죠. 벌. 그래서 벌이라고 그래요. 넓은 들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냥 우리가 뭐 심하게 말하면 뻘 뭐 이렇게 저기 됐겠습니다. 일단 벌판 이렇게 해가지고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말도 보니까 서울의 말도 몇 개가 있어. 다 뭐가 관련됐냐면 벌판. 벌판 있으면 다 벌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곤제 같은 경우도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다 논이었으니까 그 벌판이야, 벌판.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아다리. 아까 이야기했지. 방화가 아니라 방아. 방아다리. 어룡역 근처에 있던 마을. 뭐가 있어서? 물레 방아가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방아다리고. 양진말은 금호동의 하금호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 양지 바른 쪽에 있대서 양지마을. 그러면 음지 쪽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음지마을이요. 당연하죠. 해가 일찍 뜨는 데는 양지마을. 해가 늦게 뜨거나 해가 안 뜨는 마을은 음지마을. 그렇죠? 그래서 윗말은 이게 곤제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곤제 안에. 곤제 안에 위에 있는. 보면 거기에 과수원 비슷하게 했는데 그 위쪽에 있는 게 윗말이고 아래 밑에 있는 게 아랫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은 위에 살고 동생은 아래 살았다고 붙여지는.
그 여기 뭐 그 낙영도에 보니까 들, 논, 밭 이런 것들이 무지장 많아요. 거기 원래 벌판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아. 끈밤 나무 들, 망수보들, 복두논들, 유두들, 곤제고래실, 뒷골, 천둥치기, 그러니까 천둥치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천둥치면 뭐가 와요? 비 와요. 그럼 비 와야지 뭘 질 수 있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천수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늘에 비가 오면 농사 망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고 용세월 뭐 독두돌 밭 이건 밭이고 모라지밭 씨름밭 이렇게 뭐 덕수원보 밑에 2,000평 정도 되는 넓은 밭 이렇게 단오 때 씨름을 했다가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에 조사하면서 여쭤봤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래 사셨다고 하는 분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딘지 이게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엉뚱한 지명 다른 곳에 있는 게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령꿀 개월 이걸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어령꿀 개월 부용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 이 곤제하고 국말 사람들 이걸 뭐라고 그래? 부용촌이라고 그러지 않고 부용촌 나중에 붙여진 거죠. 부용촌 나중에 붙여진 거죠. 천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나중에 붙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은 다 개울이었잖아요. 개천가. 개울 개천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령꿀 개울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 부용천은 이거는 내 진짜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만 부용이라는 기생이 술장사에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산이 고와서 연꽃 같다고 붙여진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디야 시사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쭉쭉 잘들 해놨어요, 그죠? 근데 하나 보니까 부용이 뭐가 있냐면 나무 중에 부용이라는 게 있어요. 부용. 원산지는 대만, 중국이 원산지래요. 산림경제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17세기경에 들어온 귀화식물이라고 하고 지금은 야생에서 볼 수 없다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제 관상화 이렇게 심었다라고 관상화는 이제 조그맣게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만 무궁화하고 그 꽃이 비슷해요. 대신 무궁화보다는 약간 크고, 예. 나중에 저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부용이라는 꽃이 있어요. 부용꽃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얼핏 보면 무궁화야. 무궁화가 요만하다면 부용꽃은 이만한 거고 훨씬 커요. 그리고 이분 쓴 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옛날 미인을 양귀비나 뭐에 비유했다? 부용꽃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니까 무궁화 마찬가지로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무궁화도 일일화죠. 아침에 피었다 저녁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무렇들잖아요. 그런 거였고 그래서 뭐 송나라 맹준왕은 부용을 좋아해서 뭐 궁궐에다 부용꽃을 다 심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부용꽃 찾아보면 나름대로 아름다운 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부용이라는 게 그냥 기생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으면 기생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부용이라는 기생이 엄청난 이름이 있거나 이 지역에서 그 널리 알려진 인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만한 의심 갖고 생각해 볼 만한 거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였는데 뒤에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양귀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일이죠. 엄청난 미인이다. 미인이에요? 다들 양귀비는 다 미인으로 알고 있죠. 옛날 미인이라 하겠죠. 근데 양귀비는 그렇게 미인은 오늘 키 작고 얼굴에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아니야.
양귀비는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양귀비하고 이제 나름대로 뭐 대척되는 사람, 그러니까 매비전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매비라는 그러니까 양귀비니까 매비도 매화 꽃을 담은 비인가 뭐가 해가지고 매비라고 있는데 그 여자가 양귀비를 뭐라고 썼냐면 살찐 종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양귀비는 통통했대요. 통통하다 못해 어떠야 뚱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양귀비가 유명한 게 뭐냐면 나중에 양귀비가 죽었잖아요. 나중에 피난 가다가 왕이 양귀비한테 빠져가지고 정치를 그르쳐가지고 등한시하다 나중에 무슨 난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뭐 그래서 도망갔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이걸 죄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구한테 돌려면 양귀비한테 해가지고 그 임금을 혹하게 해가지고 뭐 정치를 그렇다겠다 해서 이제 양귀비가 죽었는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노파가 시장에서 이게 양귀비가 신던 신발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보여주고 어디 봐 그럼 싹 숨겨. 그럼 뭘 하는 거야? 몰래 돈을 내주면 다시 보여주는 거야. 그럴 때 그 양귀비 신발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발이 얼마였냐면 약 10cm. 발이 좁네. 아니요, 신발이. 전족에서 근데 전족을 못 자라게. 전족이죠. 전족을 해서 10cm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전족한 것도 저기 보면 인터넷에 그 사진 나오는 거 있는데 저도 봤는데 발이 자라질 못하죠. 이게 아니라 엄지발가락 외에는 나머지는 다 안으로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도 뭘 못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적인 부분도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 한족들 같은 경우 뭘 하냐면 발이 보이는 걸 발을 안 보여줬다는 거죠. 한여름에 슬리퍼 신어도 항상 뭘 신냐면 양말을 꼭 신었어요. 그게 뭐냐면 발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다. 발은 누구한테만 보여주냐면 신랑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 근데 연안 박지원의 그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엉뚱한 얘기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선에서 북경으로 이제 사신단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내려. 근데 한국 그 양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갓이에요, 갓.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리면 옷은 벗잖아. 옷은 젖잖아요. 그냥 옷 젖어. 이거는 벗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도 갓은 꼭 쓰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 하인들 있잖아요. 하인들은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럼 막 가다가 뭐 거든 거야. 다리 바지 막 꺾어도 간다는 거야. 그리고 처마 밑에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뭐야? 시겁했다는 거죠. 왜? 발을 그냥 보조개 하니까. 그만큼 어떤 중국인들은 발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부용이란 요 다른 거로 아마 접근하는 게 부용사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다음에 또 부용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뭐하고 있냐면 이게 연꽃 아니면 대부분 다 연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용도 연꽃과 관련. 산 모양이 뭐 연꽃과 생기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접근을 하는 것이 기생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생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기생이 진짜 엄청난 뭐 이름이 있는 매창이나 뭐 황진이 이 정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호사가들, 그러니까 술 먹고 뭐 그냥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가지 우물. 바가지 우물은 바가지로 품은다 무슨 우물? 바가지 우물. 그러니까 바가지 우물은 깊은 게 아니죠. 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근데 여기에 지금 명막골에 바가지 우물인 이거는 뼈에 부러진 데 혐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삼태미 고개. 이거 삼태미 고개는 몰라도 이걸 하시던데 선우재덕 예찻집.
지금 선우제덕 예찻집 입구로 올라가면 거기 고개가 있는데 그게 봐도 뭐다? 삼태미 고개. 삼태미 같이 생겨서 삼태미 고개라고 이야기하고, 옥제는 포천과 경계를 이루는 고개인데 여기 뭐냐면 옥자, 이게 옥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옥돌이 많이 나서 붙여집니다. 혹은 뭐 오리꽃 뒤쪽에 있는 골짜기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다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이게 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근봉과 여근곡이 있어. 도둑거래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가 남근봉이고 왼쪽에 있는 골짜기가 여근곡이래요. 이거 선생님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넣어서 사진을 혹시 있으면 요거를 남근봉과 여근곡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 의정부 문화원 주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면 사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쪽이 아니라 경주에 보면 여근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근곡. 이게 여근곡은 뭐냐면 여자의 생식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여근곡이고,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선덕여왕 있죠,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이 여근곡과 관련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하나 가져왔어요. 선덕왕,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 여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덕왕이죠. 지기삼사, 그러니까 선덕왕이 살아있을 때 그 세 가지 나름대로 그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옛날 얘기로 전해지는데 지기삼사 그 설화예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여근곡과 관련된 거예요. 몰래 침략한 적군을 미리 알아 선멸한 이야기라는 거고.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밑에 옥문제라는 그 연못이 있었나 봐요. 겨울인데도 많은 개구리가 불었어. 겨울엔 개구리인데요. 겨울잠 자야 되는데 얘들이 막 우는 거야. 이 사실을 알렸더니 왕은 정병을 여근곡에 보내어 적을 선멸하도록 했어요. 그때 군사가 가보니까 여근곡에 적군 500명이 있어서 모두 선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하들이 물어봤어요. 선덕왕한테 어떻게 그걸 알았냐라고 하니까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는 건 성난 병사 모양을 한 것은, 개구리가 성난 모양을 한 것은 병사의 형상이다. 옥문이란 여자의 음경이고 여자의 음은 그 빛은 신쪽, 신쪽은 서쪽. 그러므로 군사가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항상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잡을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나중에 요거 있고, 요 사람들이 신하들이 나중에 이제 선덕왕이 죽기 얼마 전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으셨냐? 했더니 요렇게 해서 알았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 그냥 물어볼게요. 흰빛은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흰빛 서쪽. 그러니까 색깔로 하면 흰색은 서쪽이고, 그러면 동쪽은 무슨 색깔? 붉은색. 아닙니다. 파란색. 청색은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붉은색. 붉은색, 검은색, 가운데는 노란색. 그 색깔 그렇게 해서 오강.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향기 없는 모란꽃 이야기.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하고 꽃씨를 씨를 보냈어. 근데 왕이 그걸 보고 그 꽃은 뭐가 없다?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물어본 거야. 그 신하들이 물었어. 어떻게 그 꽃이 향기가 없는지 아셨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꽃이 아름답긴 한데 거기 뭐냐면 나비가 없더라. 나비가 없어서 이건 향기가 없을 거다라고 했더니 막 진짜 했더니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왕이 자신의 죽을 날을 미리 안 이야기. 그래서 이제 생전에 자기 죽을 날을 예언했고, 그때 이제 죽었대요. 근데
죽을 때 뭐냐면 자기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달라고 말을 했대요. 도리천.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잘 몰라서 저긴데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낭산 남쪽에 있다라고 대답만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낭산 남쪽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후에 10년 후에 문무왕이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그 무덤지 아래 절을 지었죠. 근데 불경에 보면 사천왕천 위에 뭐가 있냐면 도리천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언이 적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덕왕은 실질적으로 여왕이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안목, 뭐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선덕왕 이것도 드라마가 있었죠. 또 재밌게 보신 분도 또 되게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